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작하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환경이 더 어렵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글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대하여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만 한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업무도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갔다가 그 길이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한 권에서 한 개의 아이디어나 한 개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2017년도쯤에 100여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해에 5개 정도의 실천 행동을 이끌어내어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 해의 실천 사항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성장하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책은 지식을 쌓는 도구가 아니라 행동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진정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많은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빅픽처라는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얻어 실천한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빅픽처라는 제목의 영어 앞글자를 가지고 경제 관련 책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제가 교육을 할 때 이 영문자를 사용하여 교육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모든 과목에 이 빅픽처를 이용하여 교육을 소개하는 PPT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육을 소개할 때 그 PPT를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글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 글쓰기 공중부양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저희 뇌리에 자리 잡은 것은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 5개씩 단어를 익히려고 하다가 결국 그 단어를 이용하여 스토리를 만들기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초기에는 비록 5개의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었지만 주제가 2개로 나뉘는 경우도 있었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100개를 성공하고 이번에는 6개의 단어를 가지고 도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각각 100개씩 성공해가면서 점차 글쓰기 실력도 향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15개의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단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여전히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되었기에 그동안 글쓰기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개의 단어로 스토리를 한 번, 2번 이렇게 실행하고 나서 단어 스토리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튜브 제작을 위한 스크립트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아는 오복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아는 치매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아를 보호하는 치간칫솔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서 2012년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에 치간칫솔을 사용하면 가끔씩 치아 사이에 끼어있던 음식 찌꺼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사실 칫솔을 사용하여도 제거가 안 되는 음식 찌꺼기가 있어 워터픽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광고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매년 여름에 옥수수가 나오는 때가 되면 옥수수를 싸서 알갱이는 칼로 도려내고 옥수수 대만 솥에 넣어 푹 삶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삶아 우려진 물을 식혀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글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매년 여름마다 실시해서인지 치과에 스케일링을 하러 가면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옥수수 대삶은 물에 대한 효능은 잇몸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인터넷 정보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또 다른 습관은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치아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소금물을 이용하여 양치질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출장이 잦아 출장 중에는 잘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주말에 집에서라도 가능하면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 후라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 방법을 강추드립니다. 다음은 소금물 각을 시 지켜줘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조미료용으로 제조된 소금은 양치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권장되는 소금은 죽염이나 천일염, 구운염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소금이 좋습니다. 또한 양치 진행 시 소금을 충분히 물에 풀어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금은 완벽하게 녹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루로 이루어진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녹기 쉽습니다. 반면에 천일염과 같이 입자가 굵은 소금은 소금의 알갱이 부분이 잇몸을 조금씩 긁어서 결국에는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녹여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찬가지로 히말라야 소금의 경우 입자가 굵은 것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충분히 녹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소금과 물의 농도 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도가 너무 짙은 고농도의 소금물은 짠맛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구강의 점막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서 구내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물의 양이 비례한 3%가량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만 번거롭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식염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물 양치질 효능 및 소금 양치 관리법이라는 미래연세치과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중을 재는 습관입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자신의 체중을 매일 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제대로 알아야 목표로 하는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아침마다 운동을 하면서 체중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중에는 체중계가 없어 잴 수는 없지만 주말에 집에서 반드시 하루 2번씩 체중을 재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4년 동안의 운동과 체중 기록으로 78kg대에서 71kg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중만 잰다고 체중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체중계에 나타난 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운동 각오를 다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